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리고 싶은 좀 주제는 이제 작은 노력이 만드는 거대한 변화라고 소주제를 잡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어쨌든 지난 코로나 겪으면서 많이 또 힘드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다들 어쨌든 대면이 쉽지 않았고, 또 이런 경험을 다 모두가 처음 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었어야 되지, 다 그런 고민 속에서 뭔가 되게 또 고군분투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지금부터 뭔가 아무 기반이 없고 내가 뭔가 준비해온 것들도 없는데, 그리고 나는 그렇게 전문성을 많이 갖고 있는 뭔가 선배들도 아닌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오늘 제 내용들이 조금 새롭게 시작도 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저걸 뭔가 따라만 해도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좀 실전적인 내용을 많이 담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얘기를 잘 경청해 주신다면 분명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아이디어가 분명히 있으니까 꼭 활용해 보셔서 저랑 같이 올해에는 이제 거의 다 지나갔지만 2023년도에는 내가 정말 목표한 대로 한번 잘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게 도와드려 보는 좋은 강의가 될 거라 제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한번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뭐 간단하게 제 뭐 경력은 일단 M사에서 열심히 일을 했고요. 2016년도 저도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연령대가 저랑 비슷한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도 이제 2016년도가 제가 26이었거든요. 그래서 26세에 시작을 했는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그 매주 3건의 청약을 이제 3W 지금까지 꾸준하게 열심히 해왔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좀 의아할 거예요. 코로나 시기나 신입 때는 정말 저런 거 하기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했을까? 어떤 노하우가 있길래 그렇게 했지라는 좀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 그거 제 강의를 끝까지 들으시면 다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각 사에서 뭔가 주어지는 회사 어떤 캠페인이나 회사의 어떤 그런 커리어가 있는데, 저도 이제 M사에서 많이 뭔가 노력해야 되는 커리어들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브론즈, 실버, 골드, 탑 보시면은 그냥 어떤 등급인지는 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리고 이제 MDRT로, 첫 해는 MDRT를 못했지만 그 다음부터 계속 꾸준하게 노력을 해서 MDRT를 지금까지 꾸준하게 하고, 이제 운 좋게도 또 COT를 하게 됐고, 올해도 COT를 하게 돼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조금, 저 FP는 처음부터 너무 잘한 게 아니라 계속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구나. 그러니 나도 뭐 지금부터 성장하는 설계사가 되고 싶다, FP가 되고 싶다 하신다면은 오늘 제 강의가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이야기 간단하게 나눠볼게요. 현재 좀 보험업계 환경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정보가 좀 다양해진 것 같아요. 워낙 또 이제 그런 걸 또 장점으로 마케팅을 활용해서 또 유튜브나 또 네이버, 블로그, 카페, 요즘 또 카페에도 굉장히 보험 채널이 다양해졌는데, 이제 그런 쪽으로 고객들이 좀 정보를 많이 좀 얻게 되니까, 이제 저희가 필드에서 뭔가 만나는 분들이 이제 저희 얘기에 무조건 귀담아 듣는 것보다는 좀 그동안 본인들이 알아본 그런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을 하는 좀 그런 좀 상담의 프로세스가 조금 더 제 생각에는 한 단계 더 증가하지 않았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슨 상품을 제안을 해도 고객들은 이제 그 상품을 이제 다양한 검색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아마 경험을 해보신 분들 대부분 느끼신 부분이, 저는 이제 고객분들이, 저 다른 데서는 다르게 얘기하던데요. 뭐 이게 좀 설계사님이 얘기한 것과는 좀 다른 내용을 좀 들었는데요. 아니면, 제가 알아보기론 이렇다는데요. 이런 식으로 좀 그런 대응을 많이 받으시는 경우가 조금은 필드에서 영업하는데 약간 애로사항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있고, 또 요즘 유튜브에서 워낙 상품 검색 하나만 해도 굉장히 좀 그 방송을 하는 분들이 자신의 좀 주관이 많이 담긴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이제 좋은 내용도 많지만 반대로 또 조금은 객관적이지 않은 내용 때문에 고객들이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저희들의 좀 좋은 마음을 좀 오해하는 좀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좀 현재 보험업계 환경은 굉장히 좀 정보가 다양해져서 좀 고객들의 선택을 조금 되게 계속적으로 망설이게 하는 좀 그런 역할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반대로 저희는 적극적으로 변화를 주어야 되는데, 저희도 똑같이 그런 부분을 나는 그런 거에 뭐 좀 반대되고 나만의 원칙을 지킨다라는 것도 좋은데, 조금은 그런 유연함을 좀 갖고 저희도 좀 이런 뭐 SNS나 좀 본인의 브랜드를 조금 뭔가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고객들한테 좀 병행해서 어필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자신의 브랜드 가치가 생기면 예를 들면은 뭐 유튜브나 뭐 SNS에서 봤던 그런 내용을
뭐 참고하지 여러분들의 또 신뢰를 더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인스타나 아니면은 뭐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혹은 뭐 네이버 블로그 요즘에는 또 브런치라는 또 그런 뭐 글을 올리는 그런 것도 있고 좀 다양하게 조금은 한 번에 뭐 다 잘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 정도 조금씩 시작을 해가지고 도전하시면 조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제가 대부분 좀 느끼게 되는 건 이제 제가 만나는 처음 고객층들이 대부분 MZ세대 고객분들이 많았고 또 저는 이제 MZ세대 설계사다 보니까 여기 강의를 듣는 뭐 분들이 좀 다양하겠지만 특히나 이제 좀 집중하셔야 될 분들은 이제 내가 만나는 주 고객층들이 MZ세대이거나 내가 MZ세대의 설계사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조금 귀 기울여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좀 특징을 간단하게 짚어보면 보통 이제 MZ세대라는 표현이 이제 밀레니엄 세대랑 Z세대를 같이 합성해서 부르는 말인데 뭐 태어난 연생을 기준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요즘에 이제 20대 후반이나 이제 30대 초반, 중반, 후반 이렇게 가까이 대부분 만나는 고객들인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사회적으로 그 대기업을 포함해서 이제 주 소비층이 이제 이 MZ세대로 많이 넘어오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조금의 기성세대 분들이 소비가 크지만 이제 조금 어떤 트렌드를 주도하고 이 사회에 어떤 좀 관심을 많이 이끌어내는 세대는 지금 MZ세대인 것 같아서 그래서 대기업들도 마케팅의 초점을 MZ세대에 많이 좀 발맞추어 하는 것도 많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저희 금융업을 하는 사람들도 그런 트렌드를 놓치면 안 된다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처음으로 사회 초년생이 되면서 자신의 보험을 알게 되고 또 그 보험을 선택하는 과정들이 과거에는 그냥 부모님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는 그냥 넘겨받아 아니면 뭐 보험료를 그냥 너가 대신 내 이렇게 부모님이 그냥 가입해준 보험을 넘어오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 MZ세대는 본인의 주관이 조금 뚜렷한 부분도 있고 이 본인 스스로의 선택을 되게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 그런 과정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제는 부모님이 너 내가 가입한 보험 이렇게 가져가 해도 내가 알아보니까 이 보험은 뭐 좋지 않은 것 같대. 이 보험은 뭐 나는 더 필요한 것 같아 라는 의사 판단을 좀 하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세대의 좀 고객들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좀 특징을 좀 나눠보면 일단 SNS 기반을 되게 활발하게 많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제가 중요하게 느끼는 건 이 고객층들은 자신이 느끼는 것들을 많이 표현하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뭐 비슷할 수 있겠지만 내가 무언가 이 사람들한테 잘하면 그게 내가 간접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내가 반대로 이 사람들한테 잘못하면 그게 부정적으로 많이 홍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MZ세대 고객들 만날 때 실수를 하면 안 돼요. 물론 모든 고객층들한테 저희가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건 맞지만 제가 대표적으로 느끼는 게 저희가 뭐 3대 지킴이 이런 요즘에 보험업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 약관 전달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윤리 규정도 잘 지키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친하다고 내가 관계가 편하다고 내가 그냥 뭐 어떤 프로세스를 다 생략하고 그냥 편하게 영업을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앞에서 친구니까 내가 이런 좀 기본적인 절차를 조금 무시해도 내 마음을 뭐 내 뜻을 알아주겠지 싶지만 오히려 굉장히 비교와 분석을 잘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독이 돼서 처음에 앞에서는 그래 뭐 내가 청약 하나 해줄게 뭐 계약 하나 해줄게 했지만 뒤돌아서면은 청약 처리를 할 수가 있고 해약을 할 수 있고 유지를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깝다고 좀 더 무언가 지켜야 될 것들 원칙들을 조금 소홀히 하면은 오히려 더 큰 좀 시간 낭비 혹은 좀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경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이렇게까지 나한테 안 해도 돼 싶은데도 조금은 더 원칙적으로 좀 프로세스를 갖고 지인들을 대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이제 MZ세대에게는 좀 이 객관적인 마음을 좀 잘 저희가 좀 어떻게 보면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느끼기에 굉장히 만족스러운 것들은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맛집 같은 데 가시면 요즘 SNS에 그렇게 사진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막 맛있는 음식 사진 아이폰으로 예쁘게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뭐 예를 들면 요즘에 맛집들 트렌드가 또 사진을 잘 찍기 위한 공간에 인테리어들이 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막 다 사진 찍으면서 올리잖아요. 뭐 속리단길, 이태원 뭐 다 이런 어떤 길이 명칭이 되는 곳들 보면은 대부분 뭔가 내가 여기 와서 나 약간 인싸야 이런 느낌을 표출할 수도 있는 거고
하플에서 뭔가 자신이 이런 좀 경험을 한 거에 대해서 친구들한테 조금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음식과 공간 말고도 어떤 이런 금융 상품을 소비하는 거에 대해서도 조금 만족감을 느끼면 저는 그 고객들이 자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실예를 들면 제가 2020년도 4월에 저희 변액연금보험 일시납을 제 고객한테 이제 2천만 원 정도 가입을 도와드렸어요. 근데 이제 운이 좋게도 그 시기가 이제 주가가 좀 하락한 시점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제가 한 3개월 전에 리뷰를 했을 때 수익률이 24% 정도 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게 모든 고객들이 공통되진 않았는데 그냥 그 한 분은 그 24%가 너무 만족스러웠던 거죠. 어쨌든 그래서 뭐 본인이 적금이나 예금을 했을 때에 비해서 수익률이 크니까 물론 변액연금보험 동행을 제 어떤 특정 상품을 언급해서 죄송합니다. 변액연금보험 일시납 상품을 본인이 가입한 거에 대해서 뭔가 뭐 단기적으로만 본 건 아니고 연금의 상품의 성향도 갖고는 있었지만 되게 빠른 시간 안에 수익이 생긴 것들에 대해서는 만족을 느끼니 이분이 이제 주변에 목돈이 있는 사람들이 재테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저한테 이제 소개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세종시의 공무원이셨는데 저한테 8명을 소개해줬거든요. 그 8명 중에 6명이 다 고객이 됐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뭐 어쨌든 그냥 단순한 연금보험에 일시납을 가입을 했지만 그 이후에 이제 임신을 한 분들은 태아보험을 가입하게 되고 운전자 보험을 요즘에 또 그 한문철 TV라는 곳에서도 한문철 변호사가 많이 중요성을 강조하시잖아요. 그러니 이제 문의는 저희한테 오는 것도 하나의 또 좋은 선순환이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점점 그런 고객이 확장이 되는데 이분이 표현한 것 중에 방법이 SNS에 본인의 그런 금융상품의 수익률을 좀 자랑하시더라고요. 인스타에. 그러니까 이제 자기 공무원 동료분들이 서로 야 그거 뭐야 나도 알려줘 이렇게 뭐 소개를 더 받게 되는 계기가 되니까 저희가 잘만 하면 SNS가 굉장히 저희들의 어떤 마케팅을 대신해주는 역할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간단히 좀 소개를 해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좀 요즘에 이슈되는 단어들이 있는데 저는 뭐 MBTI를 조금 많이 활용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냥 릴렉스하는 차원에서 고객들 처음 소개 만나거나 방문을 하셨을 때 좀 이 사람과에 대한 성향을 좀 서로 체크할 수 있는 부분에서 뭐 MBTI가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제가 만나봤던 대부분 분들은 조금 성향을 조금 이렇게 MBTI를 맞춰보니 좀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됐고 좀 처음에 좀 딱딱한 분위기를 해소하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좋은 좀 방법인 것 같아서 좀 MBTI 성향을 좀 많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MBTI가 뭐냐라고 하면은 저희가 옛날에 혈액형을 많이 물어봤잖아요. 뭐 O형이냐 A형이냐. 근데 지금은 이제 MBTI가 저는 ENFJ라는 성향을 갖고 있는데, 그럼 되게 E가 외향적이고, N이 약간 상상하고, 이런 미래 계획, 미래지향적이고, F는 되게 감성적인 좀 그런 성향을 갖고 있고, J는 조금 계획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성향을 좀 같이 나누다 보면, 그런 성향이셨구나, 이런 좀 릴렉스를 해보면 좀 고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MBTI 성향에 따라 좀 상담 화법을 바꾸면서 고객을 좀 응대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좀 I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계속 만나자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메시지나 어떤 제가 보내드린 자료에 좀 신중성을 좀 기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그런 본인이 스스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고, 또 뭐 좀 약간 사고적이고 약간 본인의 경험을 중시하는 분들한테는 좀 다양한 사례를 많이 좀 전달해 드리면서 좀 그렇게 상담을 좀 도와드리는 편이고, 또 뭐 끝에 뭐 계획적이냐 즉흥적이냐 하는 분들한테는, 계획적인 분들한테는 뭐 일주일 전에 바로 약속 잡지 않아요. 갑자기 계획적인 성향이 있는 분한테 3일 전에 갑자기 시간 되냐고 물어보면은 그분들 그렇게 계획적으로 갑자기 들어오는 약속 보통 허락해주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럼 보통 한 3주 전부터 일정을 여쭤보고 체크를 해서 하고, 즉흥적인 분들한테는 지나가면서 저 잠깐 여기 지나오는데 잠깐 뭐 커피 한잔 하실 수 있나요? 아니면 제가 뭐 조금 뭐 맛있는 간식 좀 사서 나눠드리고 있는데 뭐 잠깐 들려도 될까요? 이렇게 좀 그런 분들한테 그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번호 저장할 때 ENFJ의 저는 성향에 대한 그런 어떤 MBTI를 다 적습니다. 그래서 고객들 그런 이름을 검색하면 그분의 MBTI에 대한 좀 그런 정보들을 제가 메모를 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물론 뭐 100% 맞진 않지만 조금 맞는 경우가 있어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이런 이슈에 대해서 조금 그 MZ세대 고객들 만나면 공감대가 대부분 다 있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 키워드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고 대화의 주제로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한테 제가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일단 영업에 대해서 저희가 뭔가 중요한 포인트들이 결국 어떻게 영업을 잘 하는 게
좋냐, 어떤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뭐 차후에 조금 디테일한 부분은 이제 다음 강의에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처음에 고객을 마주했을 때 보통 초회 상담이라는 단어를 쓰죠. 초회 상담이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초회 상담을 대부분 제가 가끔 커피숍에 가면은 그 다른 타사의 그 FP님들이 상담하는 모습을 간혹 볼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그분이 뭐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그 고객의 반응을 좀 보거든요. 어떤 표정과 어떤 자세로 그 다른 어떤 소속에 계시는 설계사님을 얘기를 듣고 있을까라 보면은 어떤 분들은 되게 관심을 갖고 뭐 몸을 앞쪽으로 기울이면서 자세하게 듣는데,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좀 빨리 막 그 시간을 탈출하고 싶어 하는 식으로 그렇게 상담을 듣는 자세도 보기도 하거든요. 그럼 제가 느끼기에, 그럼 저희가 중요하다고 느끼는 건 초회 상담 때 내가 이 사람한테 많은 정보를 드리는 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말하고자 하는 내 마음속에 말이 많기 때문에 자꾸 쏟아내려고 하다 보니 고객분들은 자꾸 내가 얘기하는 걸 조금이라도 더 많이 들어야 이 사람이 뭔가 선택을 빨리 해주겠지 싶은데, 그건 제가 생각하기에 FP들의 그냥 착각일 뿐인 것 같아요. 그냥 FP들의 욕심일 뿐인 것 같아요. 처음 초회 상담을 만날 때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그 사람이 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를 먼저 좀 이해시키는 작업을 잘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처음 누군가를 대면하게 되거나 무언가 어딘가에 소비를 하러 갈 때 그 첫인상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할 거라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맛집이라고 생각해서 어떤 매장을 갔는데 그 음식이 예를 들면은 뭐 경양식, 일본 경양식 돈가스 집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일본 경양식 돈가스 맛집을 생각하면 뭔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지 않을까요? 근데 갔더니 무슨 다 쓰러져 가는 막 뭐 허름한 막 그런 이상한 막 예를 들면 좀 뭐 비위생적일 것 같고 막 주변이 막 조금 막 되게 막 좀 이런 안 좋은 약간 혐오 시설 같은 곳에 그런 경양식 돈가스 집이 약간 낙후돼 있는 느낌이 나면 여기 너무 맛있겠다, 여기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는 것보단 여기 조금 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반대로 되게 30년, 40년 된 순댓국 맛집, 근데 그런 곳에 있으면, 그런데 여긴 진짜 전통이 있나 보다, 여기 딱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느낌, 오랜 전통이 있는 그런 느낌이 묻어나는 것처럼, 반대로 고객들도 내가 뭔가 보험 상담, 그리고 뭐 요즘에 재무설계 컨셉도 많이 하시니까 재무설계, 어떤 투자 뭐 이런 상담을 할 때 FP들을 만났을 때 본인들이 느끼는 약간의 그 상상에 담긴 그런 이미지가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 이미지와 좀 반대되는 어떤 행동을 하면 되게 상담에 집중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조금 중요하다 생각하는 건 어떤 복장, 저희 어떤 외모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무언가 상담을 하는 저희의 애티튜드도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제가 뭐 그 구분을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한번 그때 후배들한테 조금 제가 좀 교육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너무 그 고객과 대화를 할 때 그 고객이 조금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줘야 되는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자기 얘기만 하다가 상담을 끝내는 식으로 하는 후배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대로 질문했죠. 상담 잘한 거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를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족하냐? 만족한대요. 제가 그랬죠. 그럼 너는 고객에 대해서 무엇을 알게 됐냐? 너는 고객에 대해서 뭐를 알게 됐어? 그냥 고객은 뭐 좀 저축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 고객한테 알아낸 정보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그게 진짜 상담이 잘 된 건가요? 그리고 그 고객은 정말 상담 잘 받았다고 생각할까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느낀 건, 여러분들이 본인 스스로 고객한테 상담을 해준다는 건 내가 상담을 받는다는 입장에 서서 어떻게 하면 좀 나는 만족스러운 상담을 받았다고 생각할 때를 되돌아보시면 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간단하게 주제를 잡은 건, 여러분들이 고객들한테 조금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중요한 건 꿈이 있는지를 많이 물어보시는 경우도 많은데, 여러분들이 본인이 꿈이 있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서 같이 서로 꿈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식으로 상담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많이 아는데 넌 모르니까 내가 알려주는 대로 해가 아니라, 나는 이런 것도 한번 경험해보니 이렇는데, 아니면 제 고객들 사례를 들면서
근데 당신 고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좀 서로 대화가 흘러가듯이 한번 상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들이 항상 저도 이걸 꼭 마음속에 새기는데 고객님이 저를 만나야 되는 이유를 꼭 명확하게 그 자리에서 초회 상담 때 인지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꼭 내가 아니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꼭 보험을 여러분들한테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꼭 고객님이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실 건지 제가 상품 설명 잘 들었는데 왜 제가 꼭 설계사님한테 가입을 해야 되죠?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명쾌하게 답을 줄 수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일즈 프로세스를 조금 준수하면서 여러분들이 고객이 생각보다 상담이 좀 전문적인 것 같다. 좀 그런 느낌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본인의 좀 브랜딩을 잘 좀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 그 연예인들 중에 이제 제가 BTS를 좀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BTS 분들이 팬 관리 되게 잘 하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유튜브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멤버 한 명이 전 세계의 언어로 그 인사가 들어오잖아요. 뭐 사랑해요, 막 오빠 좋아요, 막 이렇게 뭐 좋아요 하면은 그걸 한국어로만 대답하지 않고 본인이 구글 검색기를 다 돌려가면서 그 모든 국적의 사람들한테 대답을 하려고 노력하더라고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지 않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에 맞게끔 내가 그 사람들의 뭔가 비슷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키면서 그 고객을 응대하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예를 들면은, 예를 들게요. 저는 새벽 2시 반에도 상담을 간 적이 있습니다. 뭐 몇 차례 정도 있는데, 이유는 그 이천에 쿠팡 물류센터가 있거든요. 거기 택배 상하차는 고객분들을 만날 때는 그분들이 만나기 쉽고 편한 느낌을 주는 설계사로 갈 필요가 있고요. 저는 이제 어제 오후 2시에 여기 서울 이제 고등지검의 그 부장검사님 상담을 했는데, 부장검사님을 만날 땐 부장검사님이 편하게 대할 수 있는 상담을 느낌을 줄 수 있는 설계사로 가야 되고, 제가 어제 저녁 식사는 이제 내과 병원장님과 상담을 했는데 병원장님이 저를 만났을 때 편하게 느낄 수 있는 설계사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 자신의 본연의 가치는 변하지 않지만 누군가 나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 편한 모습으로도 내가 가줘야 대화가 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신경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패션 스타, 그 패션 업종, 의류 업종에 계시는 고객분들을 만날 때는 조금 복장을 캐주얼하게 입고 갑니다. 그런 분들은 옷에 관심이 많고 옷을 보고 그 사람의 성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공무원분들이나 뭔가 이런 공기업, 뭔가 관공서 근무한 분들한테는 항상 좀 이렇게 좀 클래식하게 캐주얼하게 입는 것보다는 좀 정장을 입고 좀 그렇게 갑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으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고객들한테 좀 다양하게 경험을 좀 도와드리고 있고, 뭐 이렇게 MDRT 연차총회라고 미국에서 하는 이런 좀 컨퍼런스에 좀 적극적으로 가면서 그냥 갔다 와서 나 외국 갔다 와서 좋았다가 아니라 여기서 제가 무엇을 배웠고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고객들 만나서 계속 그 경험을 나눕니다. 그럼 고객들은 이런데 설계사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뭐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냥 저희가 좋았던 걸 얘기해주면 고객들도 호기심이 생기기도 하고 이 설계사 FP님이 되게 노력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또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세미나나 교육을 이런 자리에 교육을 들어오시는 것들을 좀 고객들한테 나 이런 거 배웠다라는 것도 많이 어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사진도 많이 찍어서 좀 이렇게 그 한 가지 그 고객들 소식지에 담아서 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케줄러도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고, 제가 이 스케줄러를 이렇게 쓰는데 뭐 여기에 제가 하루에 누구 만났고 어떻게 뭐 어떤 상담했고 이런 것들을 좀 쓰는데 이걸 저는 고객들한테 보여드립니다. 저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데 고객도 이거 스케줄을 가끔 이렇게 보시거든요. 그러면은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것들이 뭐 제가 일을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세혁 씨 되게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아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 좀 힘들지 않으세요?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좀 해주면은 고맙기도 하고, 또 제가 중요하게 느낀 건 고객들이 적어도 나에게 무언가 상담을 하고 저한테 뭔가 뭐 금융상품 하나를 가입할 때 저희가 뭐 사업비, 수수료 발생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아깝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느끼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많이 느낀 게 MZ세대 분들이 이렇게 가성비, 그리고 뭔가 뭐 가심비, 뭔가 그 본인이 손해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건 내가 꼭 뭔가를 가입해도 막 수수료 이런 것들 많이 따지는데,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그 수수료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그냥 하는 것보단 그 수수료가 좀 들더라도 저한테 맡기면 아깝지 않다라는 느낌을 주는 것들이 그 고객들한테 뭔가 선택을 좀 더 확신을 주는 게 좋은 또 방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뭔가 저는 이제 스케줄러를 예시를 들었지만 여러분들이 뭔가 꾸준하게 열심히 하는 모습의 하나의 결과물들도 계속 고객분들과 공유하면 여러분들 신뢰를 얻는 데 좋은 효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좀 메모하고 있고요. 그다음 뭐 제가 열심히 이렇게 또 목표에 달성하는 것들도 좀 고객들한테 얘기합니다. 이런 거 보면 고객들 무슨 생각할까요? 저희 다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때 제가 한 주 한 주 매주 뭐 세 분의 고객을 모시는 그런 성실함을 제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요즘에 다만추가 다양한 만남을 추구한다라는 전략인데 보통 프로스펙팅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어디서 고객을 발굴하느냐. 그래서 저도 흔히 선배님들이 뭐 개척이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저는 그 개척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어디를 가든 좀 다양한 만남을 좀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노력하는데 첫 번째는 저도 SNS로 좀 고객들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블로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블로그에 제가 좀 꾸준하게 경제 관련한, 투자 관련한, 뭐 여러 연말정산 이런 거 관련한 정보를 올려서 자세하게 궁금한 건 상담 신청을 해주세요라는 링크를 달아서 상담 신청을 받게 해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그 고객분들 개인 정보 동의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좀 상담 자료가 들어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휴게소 같은 데 가시면은 이렇게 명함이 꽂혀 있는 데가 있어요. 그 명함을 다 하나하나씩 뽑아가지고 저는 전화를 드렸어요. 이분들 다 영업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원하는 건 소개잖아요. 저도 한번 이 정수기, 예를 들면 정수기가 있으면 저도 정수기 상담 받고 싶어 이런 전화 받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러니 이분들한테 전화했을 때는 제가 꼭 얘기 드리는 게 제가 직접 이거를 할 건 아니었지만 제가 보험하는 사람인데 이런 다양한 지금 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드릴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저랑 같이 비즈니스 하시자. 이렇게 얘기해서 좀 여기서 인연이 된 분들 중에 있고 여기서 한 분은 인테리어를 하시는 대구에 있는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제가 대구에 마침 고객이 있어서 누수가 돼가지고 그 인테리어 하는 걸 소개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어쨌든 너무 고마워하셔서 이제 자기 친동생 소개했는데 그 친동생이 좀 저희로 흔히 표현하면은 인맥이 넓은 분이었어요. 그 지방에는 뭐 유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명함 하나로 시작된 분의 친동생 덕분에 제가 8명, 아까 그분도 8명이었는데 8명 소개를 받고 그 8명의 또 그 연관된 고객들 또 3, 4명 소개를 받아가지고 진짜 피보험자 수로 한 13명 이렇게 또 고객이 됐던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성공하진 않지만 이 중에 한 사람만 성공을 해도 저희가 좀 뭔가 기회가 많이 생기니까 이런 것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제 노량진의 공무원 학원을 가면 그 공부하는 학원도 있지만 체력 실기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그런 조건을 달성시켜주는 체력 학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렇게 좀 뭐랄까요, 이렇게 좀 배너 같은 것들을 좀 부착하고 이쪽에 제가 찾아가서 후원해주겠다라고 하는데 그 후원이라는 게 어떤 후원이냐면 그 체력 학원은 이온 음료 필요하거든요. 이온 음료, 구급함 잘 다쳐요. 많이 부상을 입기도 하거든요. 구급함 그리고 뭐 또 예를 들면은 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합격생들, 공무원 합격생들을 초대해서 행사를 해요. 그때 간식거리 제공하고 뭐 경품 제공하는 걸로 제가 좀 도와드린 다음에 대신 공무원 합격하면 저한테 연결시켜 주세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보통 1년에 한 25명에서 20명 정도 합격을 하거든요. 그럼 이런 그 체력 학원이 저한테 3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합격하면은 그 합격생들 소방 공무원, 경찰 공무원, 그리고 교도소에 교정직이 있거든요. 교도관 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속 합격을 하면 저한테 연락 와서 상담받고 또 플랜을 준비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그리고 이제 제가 직접 만드는 이렇게 소식지 활용해서 좀 고객들한테 그러니까 고객 관리라고 하지만 저는 이제 이걸 막 너무 형식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열심히 저 이렇게 잘 일하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정보를 꾸준하게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분들이 보통 설계사들한테 바라는 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고객한테 물어보셨나요? 혹시 설계사가 어떤 설계사가 잘하는 설계사인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설계사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지 보면 그냥 가끔 한 번씩 뭐 안부 묻고 그 다음에 뭐 좀 사은품 같은 거 뭐 나오면 좀 챙겨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전화할 때 제때 잘 받고 그리고 뭐 보험금 청구라든지 보험 관련해서 문의하면은 좀 잘 대답해달라는 거 정도거든요.
뭐 막 엄청 깊이 있게 저희들한테 많은 서비스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2달에 한 번씩 이거를 보내면 고객분들이 아 그래도 이 설계사님 뭐 사진이 매번 바뀌는데 뭐 열심히 하시는구나. 머리가 좀 짧아지셨네. 머리가 길어지셨네. 막 이런 연락도 오시고 그러니까 계속 그런 관리가 좀 되는 것들이 좀 좋은 효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에 내용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좀 뭐 딱딱한 내용보다는 그냥 뭐 여행지, 뭐 최근에 뭐 좀 트렌드 이런 것들 많이 담아서 좀 이렇게 뭐 저는 탈모 관심이 많은데 이렇게 또 미용적인 부분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또 마케팅 할 것들이 뭐 MDRT 달성하시면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런 것들 고객들한테 좀 홍보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약관인 것 같아요. 약관. 그 고객, 저희는 어쨌든 보험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이제 저희가 FP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들이 뭐 세무, 법인 컨설팅, 뭐 재무 여러 가지 뭐 저희 뭐 펀드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지만 어쨌든 보험을 기반으로 하는 베이스로 저희가 고객들한테 소개를 받는다 했을 때 중요한 건 아, 제가 보험을 잘 알고 있다라는 표현을 잘 해야 되거든요. 근데 고객들 대부분 제가 신입 그 설계사들 만나면 많이 좀 얘기하는 것들이 그 상품 설명서는 어디든 다 받아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교하느라 바빠요, 고객들이. 제가 태아보험 하나 제안해도 현대상, 뭐, 그러니까 뭐 H사, 뭐 D사, 뭐 M사 막 다 비교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약관을 제대로 설명해주는 설계사들은 고객들이 잘 못 봐요. 그래서 제일 뭐 간단한 게 제가 항상 후배들한테 많이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저희가 의사는 아니지만 보험을 판매할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이 약관에 대해서 조금 고객들한테 해석을 해주는 그 절차를 하나 꼭 넣으면 고객들이 아, 이 설계사님은 단순히 상품 설명만 하는 게 아니라 아, 이게 보장 혜택이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고 내가 어떨 때 잘 받을 수 있고 어떨 때 못 받을 수 있구나라는 걸 조금 눈으로 보여주면 그 고객들이 조금 더 신뢰를 하고 이게 여러분들한테 되게 무기가 될 수 있는 게 제가 그 경쟁이 많이 붙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물론 이제 선의의 경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딱 질문을 해요. 아, 고객님 상품 설명서의 그 가입 설계서 내용들 다 보셨는데 그럼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131대 질병의 131대 질병이 뭔지 아세요? 그 131대 질병에 대한 설명을 그 설계사님한테 단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나요? 하면은 뭐 그냥 몇 가지 있다고 하는데라고 하면은 제가 고객한테 이렇게 드리죠. 그 131대야 뭐 요즘에 뭐 76대 뭐 많잖아요. 제가 뭐 손해보험사 상품도 조금 보긴 하는데 그거 질병을 그냥 웬만한 거 다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 그냥 고객님의 착각일 뿐이지 나중에 뭔가 일이 하나 터졌는데 그게 131대에 만약에 해당이 없으면 누구한테 탓을 물으실 건지 설계사는 저 설명 다 했는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그걸 다 보여드리는 사람이고 그런 설명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그게 귀찮아서 안 합니다. 근데 저는 그 귀찮은 걸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 고객분들이 조금 이 사람은 조금 뭐 그냥 단순히 계약을 빨리 받으려는 게 아니라 나한테 진짜 좋은 정보를 주려고 하는구나라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약관을 잘 설명을 그러니까 저희가 약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그런 시도 계속된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뭐 보장 분석표도 여러분들 잘 요즘에 그 프로그램 활용해서 잘 사용하시는데 이렇게 좀 보기 좋게 정리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고 이렇게 또 저희 뭐 요즘에 현금 흐름표나 재무 설계, 자산 관리 이런 것들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도 쓰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변액보험이나 뭐 펀드, 연금저축 가입한 분들한테 이렇게 좀 경제 주간지, 매경사 나오는 거 그리고 이제 한경에서 나오는 것들 좀 고객들한테 정기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VIP 고객분들, 뭐 법인 대표님이나 원장님들한테는 이렇게 포브스라는 좀 비싸거든요. 월간지인데 16,000원 정도예요. 이런 것들도 보내면 이게 내용이 되게 좀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많이 보내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여러분들만의 좀 아까 말한 좀 팬을 만들기 위해서 좀 다양한 이벤트 하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크리스마스 곧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산타 분장을 해가지고 코로나 시기에는 이제 제 고객들의 자녀들을 줌으로 초대를 해가지고 제가 그냥 뭐 별로 제 대화는 없어요. 그냥 웃기만 해요. 막 그냥 쓰면 허허허허 이렇게 웃으면 애들이 막 깨악 하면서 막 신기해하고 막 뭐 무서워하는 애들도 있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또 그 부모님들이 엄청 좋아하고 또 아버님 같은 경우들 막 귀찮아했는데 누가 해주니까 또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걸로 하나로 또 고객들과 친해지면서 또 다양한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코로나 전에는 제가 옷을 다 입고 방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좀 이런 것들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뭐 영원히 할 수는 없지만 한두 번이라도 고객들한테 좀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는 설계사도 때로는 재밌다. 고객들은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하는 이제 고객들, 저는 제 주변 지인들이 결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청첩장 사진을 이렇게 와인병에 새겨줘요. 그래서 결혼 기념일 딱 새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내드리면 저는 대부분 이제 남자인 친구들이 많은데 그 배우자가 될 여자친구분들이 이거 받으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이거 병 절대 안 버리시더라고요. 너무 예쁘니까 장식용으로 두면 아 이거를 보내준 우리 담당자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어하는 이제 제 친구들의 배우자분, 여자친구분들이 많이 좀 소개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항상 사진들을 고객들과 많이 찍는데 이걸 이제 1년이 되면 계속 보내요. 저희가 페이스북에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1년 뒤, 3년 뒤, 5년 뒤에 딱 그때 사진 올렸던 거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고객들한테 기억나세요? 1년 전에 저랑 보험 상담하셔서 뭐 저축 상담하셔서 저랑 좋은 얘기 나눴는데 1년이 벌써 지났는데 어떠신 것 같으세요? 만족스러우세요? 뭐 제 부족한 점이 있나요? 이런 것들을 계속 보내면 세혁 씨 이 사진 지워주시면 안 돼요? 막 이렇게 또 재밌게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그때 그 마음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시간이 흘러도 그때 생각했던 그 꿈, 목표, 가치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 목표를 계속 달성드리는데 노력해 드릴게요. 함께 할게요. 이런 표현들을 하면 고객들이 사진 보는 것도 조금 뭐 쑥스러워하지만 재밌기도 하고 좀 노력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건강검진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건강검진 시즌이라 내과 병원 검진 센터들은 지금 되게 바쁜 성수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저희가 고객들 건강검진 바빠서 미루는 경우 있는데 꼭 받으라고 많이 이야기 드리고 이건 이제 사설 업체에서 제가 건강검진권을 조금 이렇게 제휴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요거 활용하시면 좋은 게 이 설계사는 나 건강을 계속 챙겨주는구나. 계속 내가 어디 아픈지를 알아봐 주는구나. 내가 뭐 건강검진 하다가 뭐가 나오면 뭔가 혜택이 있다라는 걸 계속 정보를 주는구나. 이런 설계사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단순히 건강검진권 받아보세요 해서 띡 던져주는 게 아니라 저는 에스코트를 해요. 제가 보통 평일 오전 시간에 좀 바쁜 이유가 지금 제가 이 11월부터 12월 되게 바쁜 시간인데 고객들 건강검진 받으러 가면 보통 병원이 강남권에 있거든요. 제 병원 그 고객들 검진 받는 병원들이 아침에 제가 집 앞에 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고객분 대장 내시경 하면은 막 속 끓고 있거든요. 그 모셔가지고 병원 태워다 드리고 그 검진이 보통 8시에 들어가서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11시 정도부터 끝나거든요. 그럼 그때 병원 다시 가서 그 고객분 집에 모셔다 드려요. 그럼 그 짧은 이동 시간 20-30분 동안 많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건강검진 끝나고 오면 약간 불안함을 느껴요. 뭔가 내시경하다 뭐 잘못 나오는 거 아닌가? 초음파 했던데 뭐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불안감을 저희가 옆에서 계속 위로해드리고 뭐 좀 해결해드리고 하면은 좀 든든함을 느끼세요. 고객들이. 그리고 저는 그래서 법인 대표님들 영업할 때 뭐 내가 찾아가면 막 내 얘기 들어주지도 않고 많이 찾아왔었다 하던데 이런 건강검진 한번 에스코트 해드리면은 저희들에 대한 만족감 되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법인 대표님들 다 직접적으로 건강검진 할 때마다 에스코트 해드리고 또 그 갈 때 그냥 안 보내요. 죽 사갖고 바로 식사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본죽 같은 거 야채죽 사가지고 갈 때 챙겨 드시라고 챙겨드리고 이런 것들 하시면은 이 설계사가 대충 그냥 일하는 설계사 아니다. 좀 되게 디테일하다라는 거 느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보장성 보험 가입하는 분들한테는 꼭 이거 제가 P사에서 옛날에 러브레터라는 거 쓰는 거를 봤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벤치마킹 했어요. 그래서 보장성 보험 가입한 분들한테는 뭐 길지 않더라도 조금 자신의 가족들한테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 좀 사랑하는 말을 좀 담아달라고 얘기를 하죠. 쓰기 귀찮아하고 잘 안 써요. 근데 저희는 이걸 계속 이거 저희가 꼭 써야 뭔가 인정을 받는다 이런 걸 계속 어필하면서 쓰게 하는데 제가 좀 이거에 대해서 확고한 마음이 든 게 이게 현실이 됐어요. 제 고객들 중에 한 분이 좀 돌아가신 일이 있어서 제가 좀 유가족들한테 이 서류를 좀 드리게 돼서 근데 어쨌든 그냥 돈만 나가는 거랑 이 마음이 나가는 거랑 정말 차이가 큽니다. 보험금 그냥 돈만 나오는 거랑 그 마음이 담긴 편지를 같이 받는 거랑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보험을 하는 사람은 꼭 이런 좀 마음을 같이 전달할 수 있게끔 좀 도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추적 관리 이런 것도 열심히 합니다. 고객들 이렇게 좀 엑셀로 정리를 잘 해놓고 언제 전화했고 언제 상담했고 이런 것들 잘 요약해서 고객들 상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까먹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내가 1년 전에 만난 그분이랑 무슨 대화했고 그때 어디서 만났고 뭐 그때 뭐 어디까지 얘기했지 이런 거 다 잊어먹거든요. 근데 이런 거 기록 잘 안 해놓으시면 계속 도돌이표처럼 뭔가 연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상담은 했는데 이 사람을 계속 지속해서 저희가 도전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하다 말고 하는 식으로 해서 뭔가 흐지부지 되는 것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사람이랑 상세한 내용을 적은 것들은 이 보시면 에버노트라는 이제 제가 어플 많이 활용하는데 여기에 이제 상담한 것들 다 기록을 합니다. 매일매일 저희가 마감을 하면 귀점이라는 걸 보통
매니저님들이 많이 강조하잖아요. 저도 지금 계속 귀점을 하는데 귀점하면 꼭 하는 일들이 오늘 상담했던 내용을 꼭 부지런하게 작성을 다 해놓고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돌아보면 굉장히 소중한 재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고객들 생각을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인생 카드라고 제가 이걸 MDRT 연차총에서 배웠는데 좀 고객님들이 여기에서 어디에 본인이 해당한다고 생각하는지 좀 카드를 찝어보라고 하고 그럼 뭐 어딘가에 찝죠. 그럼 제가 말하는 건 그럼 고객님의 부모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어디에 해당하실까요? 그러면 부모님들 뭐 여기에 해당하시겠죠. 그럼 부모님은 지금 인생에 어떤 걱정을 하고 계실까요? 이런 좀 생각의 전환을. 그동안 내 인생은 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나만 잘 살면 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지만 정작 내 부모님은 그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점점 벗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생각을 좀 다시 전환해서 나도 중요하지만 나와 함께하는 부모님의 인생도 소중하다는 거, 그리고 그 시간은 제한되어 있다는 거 라는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이거 할 때 옛날에 제가 좋은 광고 하나 본 걸 활용하거든요. 그 평소에 부모님과 일주일 동안 부모님과 통화하는 시간 몇 시간인지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일주일 동안 부모님과 통화한 시간, 일주일 동안 부모님과 같이 얼굴 마주보고 대화한 시간, 한 달 동안 계산을 해보시면 얼마나 나오실까요? 1년이면은 얼마나 나올까요? 자, 지금부터 부모님 연세 기준으로 부모님이 평균 수명까지 남은 연도가 있잖아요. 그 연도 동안 지금 평균으로 여러분들이 부모님과 마주하는 시간 곱해보세요. 얼마나 될까? 네. 저는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부모님을 좀 뵈러 가는데, 그럼 앞으로 부모님이 30년 산다 했을 때 뵐 수 있는 시간이 뭐 무제한이 아니잖아요. 그럼 부모님이 나중에 떠나갔을 때 충분히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지, 부모님은 그 30년 동안 못 가본 나라 많고 못 해본 거 많은데 그거 다 채워주실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좀 부모님의 인생을 좀, 그리고 자녀들의 세대도 같이 어우르면서 내 인생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또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얘기 드려보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얘기했고, 좀 여기서 뭐 다 설명드리기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여기 계신 분한테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설명하기보다는 좀 대화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 꼭 드리고 싶었어요. 절대 고객들이랑 논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제가 가끔 보면 고객이랑 전화로 엄청 싸우는 설계사님들 많이 봤거든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결론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건 고객은 모를 수 있다는 걸 당연히 인정하고 고객의 얘기를 저희가 처음부터 얘기를 잘 하시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선배님들한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로 쉽게 고객한테 설명하라고 얘기를 제가 배웠거든요. 근데 이제 고객한테 어려운 용어 막 남발하면서 마치 나는 전문가고 니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내 얘기 따라 이런 식으로 상담하는 분들도 계신데 되게 위험할 수 있다. 고객들은 무조건 전문가를 원하는 게 아니라 뭔가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설계사를 원한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설계사한테 필요한 개념 아까 정리했고요. 네,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중에 제가 하나만 짚으면 결국 전 4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똑똑하고 좀 내가 상담 클로징이 높아도 결국 일의 절대량이 부족하면 결과적으로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한 명 한 명 고액 계약으로만 법인 영업, 자산가 영업 하신다고 하면은 뭐 그거는 그 스타일이 다른 거지만, 근데 그런 분들도 그 고객과 유대관계 쌓는 데는 정말 부지런한 노력 많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일은 조금 하는데, 일은 공무원처럼 하는데 결과는 사업가처럼 내고 싶다. 절대 어려운 거죠. 네, 제 후배들한테 얘기해요. 퇴근을 5시, 6시 하면서 뭐 돈은 몇 천만 원을 벌려고 하냐. 말도 안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좀 하기도 하는데, 처음에는 약간의 그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일에는 유통기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고객과 주파수 잘 맞추실 필요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저희는 이런 게 쌓이면 나중에는 저희가 매번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흘러가는 시스템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비서를 채용하셔서 비서 업무를 같이 협업하시고 비서랑 같이 내 일을 함께 나누면서 내 분신과도 같은 존재처럼 비서님이 내 어떤 도플갱어처럼 같이 일을 하실 필요가 있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운전하는 시간도 아까워서 뭔가 운전하는 시간 동안 전화를 한 통화 더 할 수도 있고, 내가 운전하면서 바쁘다 보면 전화 통화도 집중이 안 되고 할 수 있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운전을 잘하는 기사도 고용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비서도 내 업무를 수행해주는 비서가 있고, 내가 뭔가 보조적으로
뭔가 사무에 대한 어떤 서류 관리하는 비서도 따로 쓰시면서 뭔가 여러분들이 일을 점점 분업하는 걸 잘 추구하셔야 됩니다. 대기업이 왜 대기업이겠어요? 일을 다 분업화해서 자동으로 돌아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보험하는 사람들도 저희가 정말 중요한 건 고객과 상담하는 시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나머지 모든 시간들은 일을 분업하는 시간에 좀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비서 채용하는데 돈 많이 드니까 뭐 안 하겠다?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투자해야 됩니다. 계속 내 돈을 투자해서 시간을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정말 긴 시간 얘기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뭐 남은 이야기나 디테일한 얘기는 뭐 다음 차시에 또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